안녕하십니까. 오늘 피부 건강의 날 행사를 맞이하여 백반증 바로 알기 프로젝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피부 건강의 날 행사는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대한피부과 학회와 연구재단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되겠고요. 대한백반증 협회와 대한백반증 학회가 같이 공동으로 한우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공개 강좌를 매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대한백반증협회에서는 매년 11월 달에 백반증 한우와 가족을 위한 공개 강좌를 주관하여 개최하여 왔으나 가름하여 올 2019년에는 피부과학연구재단에서 주최하고 대한피부과학회에서 주관하는 피부건강 엑스포에서 백반증 바로 알기 프로젝트라는 명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그 대한피부과 학회의 도움을 얻어서 대한민국 피부건강 엑스포와 피부건강의 날의 일환으로서 백반증 바로 알기 프로젝트로서 이 행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회는 내년, 그러니까 2020년에는 대한색소학회와 합쳐서 가칭으로 대한백반증 색소학회로 돼서 진일보하여 도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문의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환자분들께서 가장 먼저 이제 병원에 오셔서 묻게 되는 질문이실 것 같아요. 피부에 하얀 점이 생겼어요. 백반증일까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두 가지 예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3달 전부터 이렇게 온 몸에 이렇게 하얀 점들이 이제 번지기 시작한다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미 이제 피부과가 아닌 다른 병원에서 이제 곰팡이균일 수 있다 얘기를 듣고 2달 동안 이제 곰팡이균에 대한 약을 먹었는데 개선이 없으셔가지고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백반증은 색깔이 하얗게 빠지는 게 이제 특징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색깔이 하얗게 빠져야 되는데 주변에 보면 정상 피부보다는 조금 색깔이 빠져 있는데 백반증이라고 하기엔 애매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백반증은 왜 생길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왜냐하면 세계적인 석학들이나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그 백반증이 왜 생기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전적인 연구가 많이 되면서 백반증에 취약할 수 있는 위험 인자에 관련되어 있는 유전자가 한 50가지 정도 밝혀지고 있어요. 그리고 멜라닌 세포가 죽어나가면서 백반증이 생기는데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면역학적인 기전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전적인 것과 면역학적인 것이 큰 영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여러 가지가 마치 퍼즐처럼 교차하면서 병을 이루어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반증은 치료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정답은 Yes입니다.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하는 게 좋을까요?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백반증이 생기는 원인을 알면 우리가 치료법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멜라닌 세포를 공격해서 죽이는 과정이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활동을 좀 저해시키는 그런 방법을 쓰게 됩니다. 치료하면서 주변 경계가 색이 진해지거나 붉어지거나 색소가 반점이 생기면 좋은 사인입니다. 작고 하얀 반점들이 피부가 벗겨지듯 발생하거나 색이 연한 하얀 변병들이 주변에 발생하거나 상처가 났는데 그 부분이 하얗게 변한다. 그럼 이거는 나빠지는 경과고 이때는 꼭 치료를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광선 치료로 기대할 수 있는 치료의 반응은 얼굴 같은 경우에는 한 70% 정도는 만족할 만큼 좋아질 수 있는 것 같고 몸통은 50%, 그리고 팔다리는 한 50%, 그리고 손발은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과적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적 방법이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션에는 백반증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10분 정도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펀치 이식술입니다. 펀치 이식술은 보통 귀 뒤에 피부를 뽑아서 백반증 병변에 심어주는, 펀치로 심어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마선 부분에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 환자 같은 경우에 펀치를 심어주게 되면 그러고 나서 엑시머 레이저나 광선 치료를 하게 되면 색깔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작은 병변에는 굉장히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과 같이 옆에서 옮겨 심어주고 엑시머 레이저를 한 2, 3개월 정도만 치료해줘도
크게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생활 속에서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하는지입니다. 우선 미국의 대표적인 가수 마이클 잭슨도 백반증이 있었다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정상 피부가 오히려 조그맣게 섬처럼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백반증이라는 질환이 만성적이고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는 점진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어떤 악화 요인이 있다면 그 악화 요인을 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무릎같이 상처 입기 쉬운 부위, 손목에 시계 차는 부위, 어떤 속옷이 닿는 부위 이런 쪽들에서 이런 백반증이 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퀴즈 첫 번째 퀴즈입니다. 백반증은 전염이 될까요? 하나, 둘, 셋. 정답 외쳐주세요. 네, 저희 검은 옷 입으신 네,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정답 보여주시죠. 네. 네, 백반증 환자는 햇빛을 무조건 피하는 것이 좋다. 맞나요? 하나, 둘, 셋. 모발에 만약에 이제 두피에 머리숱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게 있는 경우에는 조금 영향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적절하게 거기를 노출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많이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면봉으로 죽기 살기로 막 발라요. 너무 이렇게 문지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문지르시면 오히려 그 자극 때문에 더 악화가 될 수 있어서 그건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머리가 군데군데가 하얗더라고. 그래서 이게 탈모가 되면 표정 밝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예.